1999년 18살이었던 일레인 닉스는 여느 10대들과 같았습니다. 옷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연인에 관한 이야기 등 참 활달하고 밝은 소녀였죠. 일레인에게는 빌리라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 중이었습니다. 일레인은 조지아에 살았고 빌리는 클리블랜드에 살았기에 만나는 건 당연히 어려웠죠. 그랬기에 그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두 사람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장거리 전화다 보니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청구서를 확인하고 이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장거리 전화를 차단해두고 엄마는 일레인에게 이제 빌리와 연락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레인은 방법을 찾다가 35센트만 내면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한 공중전화에서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기로 합니다. 밤 11시 잭스푸드락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에 가기 위해 그녀는 운전을 했고 그곳에서 1시간 정도의 통화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을 때면 근처 친구 집이나 사촌 집에 머물기도 했었죠.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999년 9월 20일 일레인은 이날도 공중전화까지 운전해가 남자친구 빌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함께 갈 캠핑에 대한 대화로 1시간가량의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통화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사랑해 빌리, 잘 자. 이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이때쯤이면 돌아올 시간인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 딸을 기다리던 엄마는 너무 늦어서 다른 날처럼 친구 집에 머무나 보다 생각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2시경 야간 순찰을 돌던 경찰은 음식점 주차장에 세워진 일레인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문을 열 수 있었고 키도 꽂혀 있었지만 차주인은 없었죠. 충분히 수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경찰은 일레인의 차량을 지나쳐 다른 곳을 순찰하러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그녀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무언가 잘못됐다 느끼게 됩니다. 일레인의 부모님은 공중전화가 있는 곳으로 운전해 주차장에 딸의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딸의 차에 다가간 부모님이 확인을 하는데 차에는 키가 꽂혀져 있었고 조수석에는 일레인의 지갑과 담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차에 기름이 없나? 라고 생각하며 시동을 걸어보았는데 차의 시동은 아주 잘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이다 보니 증거에 대한 큰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은 조수석을 치우고 차를 운전해 집으로 옮겨두며 증거들이 오염되고 맙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지만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기에 손으로 전단지를 제작해 먼저 배포하기 시작했고 일레인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는데 처음에 경찰들은 그녀가 가출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거나 성인들을 위한 댄서가 되기 위해 집을 나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답니다. 수사가 진행됐지만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경찰들이 충분한 수색을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렸죠. 9월 29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보자는 뷰포드 산업단지의 공원 뒤편에서 풀을 베던 중 코를 찌를 듯한 냄새를 맡고 그곳을 찾아 걸어갔다가 무언가를 발견했고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제보자가 알려준 위치로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것은 일레인이었습니다. 일레인은 빌리와의 커플링 말곤 걸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기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위치는 공중전화로부터 27km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경찰들은 수상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바리게이트를 치고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멈춰 세워 질문을 했지만
별다른 수확은 없었습니다. 일레인이 사용했던 공중전화의 위치와 그녀가 발견됐던 지역에는 고속도로가 있었고 많은 운전자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트럭도 존재했죠. 공중전화가 있는 곳이 트럭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곳이었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사람들은 트럭 운전사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일레인이 공중전화에서 맞댄 거래를 목격했고 그들이 일레인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처리를 한 것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땅한 단서도 증거도 없이 안타깝게도 미해결로 남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도 여러 사건이 존재합니다. 나라의 크기나 지역의 크기가 다르니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한국의 치안이 정말 좋은 편이라 느낍니다. 밤 늦게 나갔다가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다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길을 걸었을 뿐인데 일이 벌어지고 증거가 없고 목격자도 없다면 환장을 노르신 거죠. CCTV를 달자니 지역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역도 워낙에 넓다 보니 순찰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완전한 안전지대는 없는 거죠. 안전하길 원할 뿐인데 현실이 가로막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 어딜 다녀도 안전한 세상이면 좋겠지만 꿈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레인의 사건이 지금은 미해결이지만 언제나 그랬듯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남자친구와의 통화를 위해 밤 늦은 시간 공중전화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일레인 닉스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